침착함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수련의 결과입니다. 마치 검객이 수년간 갈고 닦은 검술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으로 얻어지는 경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성격은 고칠 수 있습니다. 급한 성격은 단련되지 않은 정신의 반증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은 속도, 진실은 큰 소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왜 말을 아끼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반응이 빠르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 즉 자제력이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회의 중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느리고 명료한 목소리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점을 정리하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 순간 긴장감은 사라지고 분위기는 바뀝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혼돈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이를 경험했습니다. 1929년, 당시 유명한 사업가와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소중한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쉰 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대방은 진정되었고 긴장은 풀렸습니다. 저는 격렬한 논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큰 권위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박을 통해 존중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흔들리지 않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 없는 당신의 태도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고함치는 사람이 아닌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에게서 지침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침착함은 더 나은 판단, 에너지 절약, 그리고 존중을 얻게 해줍니다. 폭발하는 사람은 두려워할지언정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리더십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단지 소음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신경계는 훈련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 정신력 또한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나요? 그것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은 비겁함이 아닌 지혜입니다. 느린 호흡, 바른 자세, 차분한 목소리, 신중한 언어, 이것들을 훈련하고 상황을 미리 가정하며 연습하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대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정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반응 대신 대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말할 때를 선택하고 말하기 전에 숨을 쉬고 반박하기보다 관찰하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던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훈련을 통해 그것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의 침착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들었던 것과는 달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그 에너지가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에 내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급함, 타인의 불쾌함, 주변의 혼란은 당신의 안정을 흔들 이유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 에너지를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존재만으로도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반대로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에너지 관리의 차이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당신이 지닌 에너지는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소리치면 소리치고 압박하면 굴복하고 공격하면 방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유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고 정의합니다. 그는 큰 소리 없이 분위기를 바꾸고 중심이 됩니다. 저는 한번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는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늘 비꼬고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비꼬는 말을 할 때 분노를 느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고 느리고 거의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제 에너지를 잃지 않음으로써 이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서 당신은 옳다고 느꼈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기회를 놓쳤나요? 그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피곤함과 후회뿐입니다. 그렇기에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나무잎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탁월함은 자연스러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것, 의도적인 것에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자동 반응을 관찰하세요. 어떤 말투, 어떤 행동이 당신을 흔드나요? 비판인가요? 방해인가요? 무관심인가요? 관찰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자세와 목소리 톤, 침묵까지 연습하세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짜증을 내거나 부당하게 비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집을 전쟁터로 만들 것인가요? 아니면 숨을 쉬고 경청하고 침착하게 대답할 것인가요?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파괴할 수 있지만 건설을 선택하는 것, 대립할 수 있지만 이끌기를 선택하는 것, 폭발할 수 있지만 진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조롱과 모욕을 받았지만 그를 감동시킨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무기로 평정심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이끌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 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충동적인 반응 때문에 잃었나요? 각각의 감정적인 폭발은 대가를 요구하고 그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잃어버린 존중, 소모된 에너지, 손상된 명성, 몇 초 만에, 몇 주 동안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위성이 아닌 중심이 될 것입니다. 3일 동안 아침에 아소분간의 침묵을 가져보세요. 깊이 숨을 쉬고 그날의 에너지를 설정하고 어려운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명확히 결정하세요. 혼란이 닥쳐올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 평온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배입니다. 결국 리더를 결정짓는 것은 이것입니다. 반응하는 자와 이끄는 자, 더 침묵은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대화 중 잠시 침묵이 흐르면 누군가 그 침묵을 채우려고 서둘러 말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잘 활용하면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배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가치가 있을 때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각 단어의 무게가 다릅니다. 1937년 시카고에서 열린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제 작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한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도전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반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를 잠시 바라보며 숨을 쉬고 만약 당신을 설득해야 했다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소음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저를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전략이고 지배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드러냅니다. 말을 멈추면 상대방의 불안, 불확실성,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제때 침묵을 지키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감정에 휩쓸려 뱉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후회할 말들, 돌이킬 수 없는 말들입니다. 화가 나서 말을 했다가 다시 그 대화를 되짚어보며 무엇을 말했어야 했고 무엇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침묵을 훈련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마음이 입보다 먼저 말하는 침묵.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고 반박하지 않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관심을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관심을 끌어들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존중받는 사람, 침묵만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연마된 것입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적절한 침묵과 의도를 담은 단어들로 논쟁 중 모든 사람이 말이 많을 때 침묵이라는 틈이 생깁니다. 그때 소리가 아닌 명료함을 선택하면 승리합니다. 누군가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세, 정확성, 존재감으로 침묵은 당신을 소음 위에 올려놓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기다리는 법, 관찰하는 법, 말을 아끼는 법을 배우세요. 한마디의 말이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적절한 침묵이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제때의 대답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삼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통제이고 전략입니다. 적게 말하지만 그 무게가 워낙 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듣고 존중합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오늘부터 대화할 때 평소의 절반만 말해 보세요. 더 많이 듣고 천천히 말하고 대답하기 전에 숨을 쉬고 질문과 대답 사이에 몇 초의 시간을 두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느끼는 변화를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배해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결국 보통 사람과 유산을 남기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반응하고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대응합니다. 보통 사람은 말하기를 서두르고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침묵의 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존재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침묵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서두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빼앗아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화가 나서 내린 결정 후에 차가운 후회가 찾아왔던 순간들 말입니다. 인내는 가장 오해받는 미덕입니다. 약함, 수동성, 우유, 부단함과 혼동되지만 인내는 사실 강인함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투가 언제일지 몰라도 칼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유하라를 집필했습니다. 거절의 순간마다 저는 책을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나온 책은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성공이 아닌 꾸준함이 유산을 만듭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고 바로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뿌리도 내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자란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연을 보세요. 가장 강한 나무는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난 후에야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국 솟아오른 나무는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인내는 현명한 자의 방패입니다. 순간을 넘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치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나중에 오해였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인내는 그런 후회를 막아줍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걱정하는 대신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읽고 쓰고 침묵하고 관찰하는 행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내면의 시간을 지배하세요.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모두 바쁘게 보이려고 서두를 때 당신은 효율적으로 천천히 걸으세요. 모두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당신은 들리기 위해 기다리세요. 이것은 느림이 아닌 정확성입니다. 헨리 포드의 예를 보세요. 그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관찰하고 연구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동차를 출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혁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신념으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충동으로 행동합니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에 뛰어듭니까? 세상은 당신을 재촉할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뛰는 자는 지치고 끊임없이 반응하는 자는 포로가 됩니다.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시간에 지배당합니다. 인내는 행동의 부재가 아닌 지혜의 현존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금은 때로는 더 깊이 묻혀 있다는 것, 가장 달콤한 열매는 적절한 시기에 익는다는 것, 가장 확고한 승리는 의식적인 기다림 이후에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서두르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세상이 속도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말고 바위처럼 굳건히 자리 잡으세요. 누군가 재촉한다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가 치밀면 숨을 10번 크게 쉬세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메모에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검토하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반응, 혼란스러운 결정, 내뱉지 않아도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쌓아 올리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부를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내면의 평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이미 당신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급함은 실수를 낳고 판단력을 흐리며 후회와 놓친 기회를 남깁니다. 반면에 차분함은 성공으로 가는 꾸준한 발걸음을 인도하는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지만 때로는 천천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지름길을 찾을 때 당신은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 길의 끝에는 화려한 순간이 아닌 깊은 만족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흔들릴지라도 당신의 굳건한 마음과 차분한 판단력을 믿으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당신의 목표 달성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조금씩 더 나은 우리가 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